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기꾼은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침내 법과 사랑에 빠지다 마법사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임대인이 갭 투자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 물론 이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당시 채무가 어땠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무작정 갭 투자라고 해서 다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건이 형사사건이 가능한지, 그리고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형량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조문을 볼게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경제법 제3조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법원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사기처럼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형량이 아무래도 더 세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심지어 집주인, 명의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모두 한통속인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서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를 진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민사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판결을 받은 뒤에도 책임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럼 형사고소는 어떨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 정말로 벌을 받아야 해서, 둘째로 합의금. 사실 민사 집행을 하려면 또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들고, 게다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은 경우에는 집행이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합의금이죠.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국적으로는 민사를 해야겠지만,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고소장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기꾼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네가 나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면 나는 절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거야. 내 말만 믿고 돈 줄 테니까 기다려 라고 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뭘 믿고 기다리나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기꾼은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믿고 가압류를 안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소송을 해도 이미 선행압류, 선행저당 꽉 차가지고 책임 재산을 확보하지 못할 확률이 99%예요. 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하면 돈 안 준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소를 안 하면은 돈을 주나요? 돈을 안 주니까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고소하는 거를 주저하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정이 어떻고 그래서 돈이 없고 그런 말을 할 텐데, 고소를 해야 없는 돈도 나와요. 고소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형법에는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기 조문을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기망이 이루어진 건지, 어떻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건지 이걸 적어줘야 하거든요. 이거는 검사들이 쓰는 공소장 기재 양식에 맞춰서 고소장을 작성을 해야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편하고, 그래야 사건도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냥 소설 쓰듯이 이래저래서 이제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범행수법이 어떻다는 건지, 그래서 범죄가 어떻게 기수에 이르렀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범행수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액으로 평가해서 소위 깡통 연세를 만들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을 계약 직전에 명의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담보신탁을 끼고 건물을 지어놓고 신탁 원부를 확인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다양해요. 물론 임대인이 당시 채무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변제 능력 여부도 모두 기재가 되어야 하고요. 고소장이 잘못 작성되면, 그래서 혐의 없음 같은 처분을 받게 되면 재고소도 불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가능성이 낮아요.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갭 투자가 실패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거는 사기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은 민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함께 해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소장도 역시 잘 써야 된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정도가 되겠죠. 오늘은 전세 사기 관련해서 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에 이어서 민사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